저는 요즘 밤에 들어가면 무슨 일 하냐면 저희 재수생 중 아들 중에 한 명이 이제 올해는 들어가겠다. 나는 재수 안 하겠다는데. 아니 세수는 이미 한 번 했고 삼순 안 하겠다. 도저히 못한다. 나는 최선의 결과인 것 같다. 라는 분이 한 분 계셔서 그분의 이제 진학 상담을 했어? 해야지 넣어야지 되는데 진짜 이상하더만. 왜? 우리는 예전에 안승찬 대표님 저하고 할 때는 뭐 그렇잖아요. 시험 점수가 하나잖아 하나. 어? 그렇지. 예를 들면 예입니다. 뭐 318점 받았다. 뭐 그러면 나는 어느 대학에 가도 318점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수능은 보니까 그걸 인지 알았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겠으나 점수가 이 대학에 가면 나는 276점인데 똑같은 성적표를 가지고 저 대학에 가면 뭐 310점이 되고 저 대학에 가면 180점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과목마다 가중치가 과목마다 가중치가 다르니까. 어디든 수학을 가중치를 두고 어딘 영어고 막 그런 그러니까 거야? 그걸 이제 알았던 거예요. 진짜 복잡해지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되죠. 그렇지, 당연히. 그리고 이번에 무슨 요거는 이제 이번에 시험 안 본 분들은 모르는 거지만 내가 알게 된 게 뭐냐면 선택 과목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지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 같으면 나는 지리를 선택했는데 지리 문제가 쉬웠네? 그러면 아유 잘 됐네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였는데 문제가 쉬워도 문제고 왜냐하면 다른 그 지리를 본 친구들은 다 똑같이 쉬웠을 테니까 맞아,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런데 이번에 뭐가 문제였냐면 물리와 화학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쉽다는 반응은 아니고 어려운데 그 이른바 그 과학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무슨 과학 고등학교 무슨 뭐 특수 뭐 어디 고등학교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이 물리와 화학을 선택해서 막 다 맞아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리와 화학을 선택해서 하나나 두 개 틀렸어도 굉장히 잘하는 건데 그분들은 물리 시험 본 분들 중에는 석차가 쭉쭉 밀리니까 선택 과목을 그걸 했으면 망친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대학에 보기에는 그런 친구들 뽑고 싶잖아. 저 친구들은 저렇게 망친 친구들이 아닌데 사실은 선택 과목 잘못 지정해서 저렇게 됐구나. 라는 걸 판단하고 대학에서 그 과학 과목 선택을 한 분들에게는 그냥 가산점을 막 3% 5%씩 그냥 줘. 근데 또 그걸 그 가산점을 보니까 오히려 이게 더 유리해지네. 뭐 그런 계산도 되고. 근데 대학마다 또 달라요 그게. 그러니까 뭐 정신없이 진짜 복잡한 거지. 소신껏 지원해야 되겠다 그럼. 정답이라는 게 없는 거네. 없는데 저희 자제분께서는 이과인데 코딩 같은 거 싫다. 수학식 복잡한 거 싫다. 갈 데가 없더만. 이과인데 수학이 싫어? 뭐 이제 그런 류니까 와. 이과인데 수학이 싫으면 물고기인데 물이 싫어요. 이과인데 수학을 안 할 수 있는 이과가 있을까? 모르겠다. 근데 생물학과 이런 건 안 하겠다 수학.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과 수학 했으니까 수학을 공부는 했을 텐데 그게 좋지는 않은 거예요. 수학이 어. 계속 하고 싶진 않아. 나도 학력고사 볼 때 수학을 잘했겠지, 그죠? 매우 잘했으나 수학이 싫었어요, 당연히. 아니, 잘한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 나도 싫었다고. 근데 수학이 싫으니까 가고 싶은 과가 이제 애매해지는 거지 다. 그런 거 해야 되니까. 이과 중에 이과에 상관없이 요즘 다 지원할 수 있다면서요? 아닌가? 지원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나는 이과인데 문과 과목 시험을 더 잘 봤어. 이과 과목은 망치고 그랬을 수 있잖아요. 수학 과목은 망치고 문과 시험을 잘 봤을 수 있잖아. 그럼 문과를 가는 게 더 유리한 거가 되는 거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야, 그게 복잡합니다. 요즘은 몇 개를 넣을 수 있어요? 한 10개 이렇게 넣을 수 있나? 못 넣나? 가군, 나군, 다군 군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럼 가군, 나군, 다군이면 각각 하나씩 쓸 수 각각 있는데 하나씩이면 한 당시의 4개만 경우엔 되는구나. 가나다면 감사합니다. 3개네 3개. 그런 게 있다대 또. 예를 들면 다군에는 이른바 상위권 대학들이 없는 거예요. 아? 다군에서는 서울에 있는 제2대학이 그 중에서 제일 높대요. 그러다 보니 가군에서 뭐 Y대에 붙었는데 다군에서는 제2대에선 떨어지고 아, 뭔지 알겠어. 그런 일이 벌어지죠. 왜냐하면 성적 높은 분들도 다군에서도 그냥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야, 거기서도 눈치 보기가 있네. 뭐 그렇더라고. 근데 그래서 뭐 갑자기 뭐 다군으로 옮기기도 하고.
뭐 내일 아니니까 아무리 뭐 자제분 일이지만 학교에서 뭘 하든 그게 뭐 인생에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는 나로서는 그냥 소 닭보듯 하고 있는데 근데 다양하게 안타깝더라. 과거에 수험생, 입시생이라 그래요. 수험생이라 시절에는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그 당시도요. 공부 많이 잘하던 친구들도 일단은 성적을 받아놓고 나서 고민하자 싶어서 그냥 공부만 하다가 나중에 무슨 과 지원해야 될지 내 성적이면 대충 이런 과들 갈 수 있어라고 하니까 그거 무슨 과인지 알 수 없잖아. 그래서 과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그래. 커트라인이 막 엄청나게 달라지고 그랬어요. 그래. 무슨 사이언스로 바꾸면 갑자기 올라가고 막 그럼 그랬어. 나 때도 요업공학과라고 있었어. 요업공학과. 요업. 타일, 변기 이런 거 만드는 소재를 공부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거를 세라믹 공학과로 바꿨던 거야. 잘 바꿨네요. 세라믹이 그거지 뭐. 타일 뭐. 근데 이제 요업일 때는 뭐 도대체 저게 뭐냐 저러다가 세라믹으로 바꾸니까 그냥 커트라인이 확 올라가고 어제 그 얘기 하느라고 또 밤에 막 새벽 1-2시까지 있다가 요즘은 옛날에는 확실히 대학이 중요했잖아요. 과보다 대학이 결정적이었잖아. 그렇지. 너 어디 대학 나왔어? 가 중요하지. 쟤 어디 나왔냐? 그러면 그냥 과가 중요하지 않고. K대래 그러면 아유 그렇겠구나. 지금은 어떨까? 지금도 여전히 대학이겠지? 지금도 아이고 여전히 그렇습니까? 현직 대학 교수님 오셨습니다. 제 개인 사견으로는 그냥 아닙니다. 사견으로는. 사견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세요. 최상위권 여부에서는 학교가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위권 이하에서는 과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나누는 기준은 어디 이름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최상위권이라는 게 참 애매모호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해서 서성한 뭐 예를 들어서 서성한을 들어가느냐 아니면 서성한보다 좀 학교를 낮춘 다음에 좋은 학과를 들어가느냐 했었을 땐 뭐 학교를 올리는 곳 학교를 이제 선택하는 중경외시보다는 서성한이 학교가 좋은 거다 오히려. 그렇죠. 과를 고르지 말고. 예, 그리고 서성한보다 예를 들어서 연고대를 갈 수가 하셔야 될 것 있느냐 같은데. 중경외시보다 좋다는 얘기. 아니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 나오니까 세트가. 그래서 그 서성한보다 또 연고대를 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가는 거고. 그러면 좀 낮은 과라도 예. 괜찮은 과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수한 걸 배우는데 저 고등학교 때 이 친구도 공부 진짜 잘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본인이 선택했던 게 인천대학교의 동북아시아 유통학과인가? 뭐라는 거예요? 왜 야. 그래? 왜 근데 그게 굉장히 학과 성적이 높았었어요. 맞아요. 저 때도 저 대학 갈 때도 거기 되게 어마어마하게 높았어요. 알리테무 시인이 거기서 배우는 거야?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가장 크게 후회하고 있는 친구 중에 하나고. 후회한다고요? 왜? 네. 아, 내가 괜한 생각을 한 것 같다. 그 다음에 동국대 경찰대학 학과 갔던 친구도 내가 그냥 그때 뭐 연고대 비슷한 걸 쓸 걸 그렇게 후회했던 친구로 기억하고 뭐 하여튼 많이 있죠. 그 과가 내가 배우고 싶은 그게 아니었다. 뭐 예를 들면 동부가 유통 물류 뭐 이런 거 아니었다. 그리고 그 사실 우리 다 대학 나와본 사람이지만 배우고 싶은 그거라는 게 사실 없는 것 같아. 나도 가면 뭘 배우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몰라. 그러니까 그거예요 일단. 대학에서 가르쳐주는 뭔가가 그게 난 재밌어서 요걸 한번 배워보는 게 교양이든 나의 전공이든 직업이든 좋아. 라는 느낌을 갖는 분들 자체가 그냥 상위 5% 이내인 것 같아요. 즉 학문의 뜻이. 근데 대학은 학문을 하러 가는 곳이잖아. 뭘 배우든 기술을 배우든 뭘 배우든 그게 재밌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재밌기가 어려운 게 핀트를 잘 못 맞춰서 그런 핀트를 잘 맞으면 재밌을 수 있는데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는 거지 뭐. 아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19살이. 그래 아는 나도 것도 이상하죠. 나도 요즘 일반 물리학 책을 사서 보기 시작했거든요. 재밌더라. 저도 물리학이 재밌던데. 갑자기. Fundamentals of Physics라는 거를 번역한 책인데 대학교 1학년 때 나 배웠을 거 아니겠어. 시험 보고 더럽게 짜증나던 과목이었거든. 맨날 시험 공부를 해야 되니까 밑줄 긋고 외우고 이 공식을 어떻게 외워야 돼.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이 하나하나 원리를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읽고 있으니까 되게 재밌더라고. 어디서부터 재미없어질까요? 그게 이제 시험 본다. 일주일 후에 시험 보는데 그 중요하다.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다. 그럼 뒤에 퀴즈 문제 풀기 바쁘니까 그때부터는 개념을 이해하는 걸 포기하고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 풀이를 공부하다 보면 재미가 없지. 개념 중심으로 공부해도 근데 나는 상위 한 10, 상위라고 하는 건 이제 공부에 대한 흥미로서 상위 10%만 재밌는 과목인 것 같은데 학문인 것 같은데 그걸 시험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재미없어. 그럼 0.1%만 재밌는 것 같아. 교수도 싫을 걸 시험 본다 그러면. 그러려면 진짜 중고등학교 때 되게 많은 걸 테스트해봐야 사실은 자기의 진로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 텐데 해본 게 없으니까 뭐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 많이 해봐도 그래 그러면 도움은 되겠는데 그래도 다 찾기는 어렵잖아요. 다 우리도 찾긴- 지금 다 이렇게 찾긴 어려워도. 살다 보니까 뭐 이거 재밌네 하면서 이제 들여다보는 것도 있는데. 나도 저희 안뜨님한테 대학 공부는 그냥 가서 교양, 지식 이런 거 쌓고 오는 거야. 어차피 인생은 잘 되냐 안 되냐 뭔 거냐는 그냥 재능 가지고 하는 거지. 재능이라는 거 있잖아. 이렇게 김현우님처럼 주변을 잘 챙기는 것도 재능이거든요. 저한테는 막 시켜도 나는 못하잖아 그런 거. 그런 걸로 살아가는 거라서 이 김현우님이 환경공학 공부했거든요. 이분이 환경공학을 공부했건 중국 역사를 공부했건 네 재능은 그대로 북극의 있었겠지. 생물학을 공부했건 무슨 차이가 있겠어. 우리에게는 그냥 팬케이크 잘 싸는 팬케이크에 버터 잘 발라주는 김현우지. 그것으로서 우리에게 유용하고 감사한 거지. 그래서 주변 환경을 잘 챙기고 얘가 얘가 환경을 중요시하잖아요. 공학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늘 깔끔하고 주변이 버터를 바를 때도 정리정돈 환경을 잘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고. 그러니 그냥 관계 없는 거예요. 대학 때는 그냥 이런 거를 주로 흥미 있게 읽다 왔어요. 라는 정도니까 아무 창의가 없다. 그러니까 네가 재밌어 보이는 과목을 찾아서 그걸 지원하면 돼. 라고 조언을 해줬는데 대학의 커리큘럼을 보니까 내가 봐도 재밌을 만한 게 없어. 특히 이과들은. 이과는 그냥 수학과학으로 다 도배를 해놓고 뭐 유체, 역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재밌을지 안 재밌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아니 뭐 역학 들어간 건 일단 단어부터가 싫어. 재미없을 것 유체, 역학. 유체, 역학 같은 건 유체, 이탈. 이과생들의 한 반 유체, 정도는 이탈. 최소한 공부해야 되는 학문인데 그렇죠. 그게 어떻게 재밌어 보일 수 있겠냐고. 있겠지. 구조역학 이런 거. 와, 난 진짜 구조역학 있겠지. 있어요. 상위 1%는 그게 재밌고 재밌어야 그래야 다리가 안 무너지지. 그런 건 진짜 재밌기가 어렵겠다. 그러니까 문과 학문들을 보면 나도 하나씩 하나가 되게 재밌어. 재밌을 것 같아요. 해보고 싶기도 하고, 야, 요거 신기한데?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물류 같은 것도 난 재밌을 것 같아. 문과에서 배우는 거 같기도 하고, 이과 같기도 하지만, 물류요. 뭐 아니면 뭐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은 다 재밌지 않아요? 그럼 무조건 재밌죠. 뭐. 그렇지. 일부러 책도 사서 보잖아. 그러니까 서점이나 넷플릭스 다큐에 갔는데 거기에 다큐의 주제로 등장하는 것들은 그냥 재밌는 거예요. 재밌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 없잖아. 그러니까 구조 역학 다큐멘터리 없잖아요. 넷플릭스에. 재미없는 거야. 그냥 인간이라면 재미없는 거야. 근데 그렇게 구분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구조역학이랑 유체역학 이것도 재밌게 풀면 재밌을 것 같은데. 유튜브엔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도 못 찾겠다고 그러더라고. 이후에 취업과 무관하게 재밌는 학문을 골라라라고 해도 없어요. 뭐 전과라고 하나요? 전과? 뭐 복수 전공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 일단 아무데나 들어가라. 그렇죠. 저희 학교도 아직 MT 있는지 재밌을 것 모르겠는데 많은 학교에서 예전에 그 유행처럼 불거졌던 게 자유전공. 요즘도 있는 것 같던데요. 그냥 네. 통으로 들어갔다가 네, 그냥 전공 없이 들어왔다가 네가 그 다음에 이것저것 수업 듣고 그다음 주변 친구들한테 선배들한테 물어본 다음에 전공을 정해라. 와, 수강 신청 어떻게 해요 그러면? 처음에 공통 과목 같은 그냥 것만 교양만 듣고 듣고 그냥 언론들은 자기 알아 선별해서 듣는 거죠. 이것도 한번 들어보고 저희 뭐 이것도 한번 들어보고 해서 저희 학교에서는 방목학과라고 그걸 불렀고요. 방목하는 거야? 네, 방목해서 키운다. 그리고 성균관 대학교에서는 그 자유전공학과 뭐 이렇게 불렀고 뭐 저는 그랬으면 다 자유전공으로 뽑았으면 좋겠어. 어차피 대학이면 가서 그냥 선택하게.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적성을 좀 어떻게든 찾아주고 원하는 적성에 부합한 학과를 다닐 수 있게끔 해보려고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소기의 성과를 잘 거두는 제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같이 방송했던 친구 중에 그 S대 다닌 친구였는데 15년인가를 학교를 다녔어요. 왜요?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다 듣고 졸업하겠다. 어. 근데 그게 뭐 몇 년 이상 몇 년 안에 졸업을 못하면 아예 졸업을 못하는 뭐 그게 있다면서요 서울대도.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너 내년까지 졸업 안 하면 너 이제는 안 되는 거다. 뭐 그래서 본인이 진짜 눈물을 머금고 어쩔 수 없이 졸업을 했다. 아, 너무 잊고 싶었는데. 더 듣고 더 잊고 싶었는데 그런 친구 진짜 좋겠다. 할인 뭐 이런 거 다 되나? 10몇 년 동안 계속 취업을 안 대학생이야. 해도 네. 괜찮았다는 거잖아. 그렇죠. 와. 이게 부양해야 얘기해도 할 되나? 가족이 없다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 형수님 가셨어요? 갔어요.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그 얘기했죠. 형수님은 과연 아이들과 함께 왔을 것인가? 네. 형수님 왔을 것인가? 같이 자,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 참 혼자 갔죠. 진짜요? 거봐, 제 말이 애들은 맞다니까요. 캠프에 보냈어요, 둘 다. 캠프에 보내고 그때 맞춰서 왔지. 아니 그럼 아이들도 캠프에 보냈는데 말레이시아에서 혼자 쉬어도 될 만한 일주일을 안승찬 남편을 보러 한국에 왔다 가신 거야? 저를 만나러 온 건 아니고 고등학교를 지원해야 돼서 아이들이 돌아올 고등학교. 아이들이 가야 될 고등학교를 마치 대학처럼 막 이렇게 이것저것 면접도 보고 지원을 여러 군데 해야 되거든요. 자리가 잘 없어가지고. 지금 중3이에요? 중2인데 미국제는 우리나라 중3부터 고등학생 과정이에요. 고등학교가 4년이야,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4년제야. 아, 그래서 고등학교를 생각보다 일찍 그럼 들어요. 중학교가 2년제. 중학교가 중2, 2년이고 중2, 고등학교가 고4. 4년이야. 중3이 고1이 되는 거군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를 골라서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그래서 근데 그걸 아빠로는 안 되고 엄마가 말레이시아에서 와야 된다. 나는 못 믿겠다. 왠지 나가죠. 이해는 충분히 되는. 못 믿겠다. 그래서 다 같이 다녔죠. 그러느라고 지난주 커피타임 못 나온 거예요? 네. 못 나오지 바빴어요. 마요. 재미가 없어지잖아. 그 안승찬 뭐 하는 게 있다고 안승찬 환율이 없으니까 높아져가지고. 허전하대. 환율이 높아졌어. 그래서 원래는 환율. 환율. 그래. 환율이 높아져서 네. 사람들이 이제 약간 돈 있는 분들은 미국으로 가거든요. 미국에 이제 무슨 사립학교 같은데 네. 이런 데 가는데 환율이 너무 높아지니까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대. 요즘. 더 치열해졌어요. 자리가 잘 없어요. 자리가 잘 없어서. 그러면 뭘 보고 뽑아요? 거기는 자리가 없으면? 예를 들면 한 자리다. 근데 아니, 내가 여기 다 5명이 이렇게 가봤더니 지원을 했어. 선착순은 별로 없고 대부분 일단 지원해 보세요. 우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뭘 보고 성적, 면접, 성적이요? 성적을 봐요. 중학교 때 학교 성적도 보고 우리로 치면 고등학교쯤 수능처럼 네. 맵 테스트라는 테스트가 있어요. 맵? 네가 어디에 있는지를 맵을 찍어주는. 그러니까 그거 보면 얘 나이의 평균은 점수가 여기야. 근데 얘 점수는 요쯤에 있어. 그런 걸 알려주는 점수가 있어요. 영어, 수학, 막 과학 막 이런 걸 봐. 그걸 봐야 돼. 그걸 보고 내면 얘가 성적이 어느 정도구나. 학교에서 뭘 했구나. 선생님 추천사 이런 것도 다 내야 돼. 그럼 얘가 학교에서 어땠구나. 이런 걸 다 보고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그 골 때리는 게 뭔지 알아? 부모 직업이 뭔지도 다 물어봐. 아주 구체적으로. 왜요? 그 사립학교 자기 마음대로 뽑는 거예요. 진짜로. 그 부모의 직업을 물어보는데 그걸 네. 어떤 그 증빙 서류도 갖고 오라고 해요? 그런 건 아니야. 그러면 그냥 마음대로 막 써. 그래 어디 하이스쿨 교장 선생님이라 그래. 나사 연구원 막. 부모님 모시고 와 그러면 나사 얘기해서 못 온다고. 언제 들어오시니? 잘 나가실 거라고. 지난주에 화성 가셨어요. 화성은 한 번 갔다가 돌아오는데 5년 걸린다 그러나? 그랬던 것 같은데. 설명을 해줬는데. 네. 그 정도면 갈만하네. 5년도 더 됐던 것 같은데.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연료를 구할 수가 없대. 가는 데까지만 가능하고. 그 관성으로 뭐 안 되나? 살짝 이거 있으면. 화성 중력으로 이렇게 도는 거 아니에요? 튕겨서 나와서. 뭘 한다고요? 화성 중력으로 도는 거 아니냐고. 이거 우리 달
탐사선도 그만하는 게 어때요? 환경 말고는 모르는구나. 그만하는 건 어떨까요? 전공이 중요한 것 같네요. 전공은 때론 중요하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때론 전공이 때론 중요한 것 같아요. 사립학교가 부모님 직업을 본다는 얘기에서 갑자기 화성으로 지금. 나사 사립학교만 부모님 직업을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세상이 어떻게 돼가는 건지 학원 입학할 때도 보잖아요. 뭘 대치동에 부모님 직업 봐요? 봐요. 학원인데요? 네. 학원을 보더라고요. 왜 학원을 왜? 돈만 내면 되는 거 아니야? 학원을?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학원비를 계속해서 낼 수 있느냐를 보는 건가? 학원비 지불 능력. 지불 능력? 예. 여기선 이제 대입 학원은 아니고 아주 어린 영유아들이나 영유아들. 초등학교 학생들 이른바 학원인데 물 관리를 하는 느낌이네. 네. 서글프다. 와, 하여튼 참 각박한 세상이야. 그래서 정했어요? 못 정했죠. 네? 원서를 넣고 있고 원서 지금 계속 넣고 있어요. 원서를 넣고 있는데 네. 아 정하시긴 한 거네. 어디는 그때 어디를 넣자 정도는 정했고 원서를 뭐 넣은 데도 있고 넣어야 될 때도 있고 그런데 근데 안 그러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다 못 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들은 그럼? 그러면 골 때려지는 거지. 거기까지 생각을 해놔야 되고 플랜을 짜놔야 되잖아. 아니 플랜 B가 뭐냐고 여쭤본 것 같은데 골 때려지는 거지. 여기 회사 경영도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건 아니죠. 설마.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대표님? 안 되면 망했지 뭐.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큰일이지. 되라 그래 뭐 이런. 큰일 나는 거지 뭘. 안 되면 큰일이지. 오라는 데가 있긴 있나 보구나 표정이.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데는 있는데 애들이 좀 싫어하고 멀거나 아니면 공부를 너무 많이 시킬 것 같은 거거나 뭐 그런 애들이 싫어하는 학교는 있더라고. 멀면은 거기는 이제 통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버스로 통학. 준영 딸도 엄청 멀리 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자취하잖아. 자취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멀리 가려면 막 버스로 한두 시간 그렇게 가야 되니까. 버스 한두 시간? 셔틀버스 타도 뭐 1시간 반? 뭐 이렇게. 어디 있는 학교? 분당 뭐 이런 데 있나 보죠? 청라에도 있는 학교가 있고 일본 청라도 가봤어. 그러니까 확실히 청라는 조금 멀어서 그런지 조금 여유가 있더라고. 아까 저기 그 학교를 상위권에서는 더 많이 보는 게 좋다 얘기 드렸었잖아요. 여기도 같은 맥락이에요. 제가 그 이유는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고대법대나 연대 상대는 서울대 어문 계열하고 비슷비슷했어요. 그래서 서울대 뭐 불문과, 네. 동문과 이런 데라든가 미학과 이런 데 이제 왔다 갔다 비슷했어. 했는데 그래서 둘 다 합격하면 고민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성적이 비슷했을 거 아니에요. 수능 성적으로 봤을 때는. 대학교 한 3, 4학년 때 만나잖아요. 그러면 연대 상위권을 학과를 선택했던 친구와 예. 학교를 보고 서울대 중위권 학과를 들어간 친구의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실력 차가 다시 벌어져 있어요. 서울대가 좋아? 그래서 서울대 가는 친구들이 그 사이에 얘랑 나랑 다시 또 뭔가를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다시 비슷한 분야에서 학업을 겨루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얘가 실력이 더 앞서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서울대에선 자기가 중위권이고 그 위에 뭐 법대라든가 경제학과라든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하고 섞이고 놀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꾸 이제 뭔가 채찍질을 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여기는 탑이야. 연대에서 탑이야. 그것도 있고 연고전에 맨날 놀러 다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차이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결론이 있었냐면 야 이게 고등학교 때랑 똑같은 거다. 뭐 자사고나 특목고나 아니면 좀 학군이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길 가면 좋은 데를 가면 공부 좀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 그래서 이쯤 하면 나 오늘 좀 한 거 같은데 하고 자리 딱 일어나려고 하는데 옆에 다 공부하고 있어. 다 앉아 있어. 뭐야 이 사람 이게 더 앉아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원래 5시간만 공부하면 나는 이제 머리가 아파서 더 이상 공부가 안 돼요 하는 친구도 옆에 5시간 다 했는데 다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니네. 그러면서 시간이 자꾸 늘거나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대학에서도 똑같고, 근데 대학에 들어온 다음에 졸업을 하잖아요. 그럼 내 주변에 나의 기준점, 준거점이 그 친구들이 되거든요. 인생에 있어서. 아, 근데 그건 이게 요즘 우리 애들도 학교를 막 요즘 다 입시 처리 뭐 회사도 결정해야 되니까 네. 저도 우리 애들한테 많이 물어보게. 너는 용의 꼬리가 되고 싶어, 뱀의 머리가 되고 싶어? 이걸 물어봐. 네. 15살한테요. 네. 15살이면은 둘 중에 하나를 만약에 골라야 한다면 네. 너는 뭘 고르겠냐. 네. 그렇게 물어보는데 우리 애들은 완전 성에 갈리더라고. 그래요? 나는 그래도 뱀은 창피해라고 말한 애가 있고 나는 뱀가 꼬리는 난 더 짜증나. 어디 가서든지 나 꼬리는 싫어. 내가 차라리 머리가 돼서 그 뱀을 용으로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렇게 말한 애도 있고 완전 다르더라고. 그래서 이게 그 제가 보기에는 완전 성향의 차이인 것 같던데. 뭐 그런 차이도 있겠죠. 근데 이제 봤더니 저는 이제 아이를 이제 한참 훈육하셔야 되는 그 중요한 기간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 주변이 내가 한마디 해주는 것보다 훨씬 영향력이 10,000배, 1,000배 더 크더라. 맞아. 네. 그런 특히나 어릴수록 더 친구 되게 중요해. 환경. 친구 되게 중요해. 네. 근데 막 요즘 하여튼 저도 그런 사례 많이 드는데 애가 공부를 잘했어. 예를 들면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어. 네. 그래서 아빠가 우겨가지고 애를 자사고에 넣었어. 네. 근데 자사고 나서 애 꼴등 해가지고 네. 충격받아서 그게 뭐 그런 사례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존감 낮을수록 그거 충격받아가지고 회복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늘 전교에서 1, 2등 하던 애가 좀 가가지고 중하위권 막 이렇게 해버렸을 때 아이가 자존감이 낮은 애일수록 회복을 못한대요. 한번 무너지고. 근데 그거야 이제 누구든 경험하는 건데 모르겠어. 그게 그래서 그게 중요하더라고 하다고 그러고. 저는 그래서 하여튼 어디든지 바닥을 깔아주는 거는 별로가 아닐까? 막 하여튼 요즘은 그런 자존감 중요하지. 그런 생각이 가끔 들긴 들어. 자존감이 진짜 높으면 어딘가서 뭘 못하잖아요. 네. 그럼 이건 중요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본인 얘기인가 혹시? 본인 얘기인가요? 이거 내가 못하네. 이건 중요한 게 아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중요한 게 아니거나 돈 주고 사람 쓰면 되지 뭐. 너무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인데요. 그거. 아니면 세상이 잘못했어. 진이 형 맨날 그러잖아. 내가 무슨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세상이 하면 잘못된 거야. 아니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데 왜 저렇게 알아듣지고 농담 쳤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이런 농담을 이해 못하는 사회가 이상한 이 거지. 세상에 문제가 있어. 난 그렇게 생각하지. 좋은 대학을 나오면 저런 장점이 있네요. 세상의 중심에 자기가 있는. 자존감이 중요하거든요. 자존감. 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학교 다니니까 천재들이 많더라고. 지금 생각하니까 천재들이었어. 서울대. 근데 당연히 시험 봤는데 시험은 공부 안 하고 보는 줄 알았거든 다들. 그런데 다들 잘 보더라고 나만 빼고. 그래서 저 그때 결론을 내렸어요. 이건 니네들이나 해라. 이건 안 중요하다. 이상한 세상. 아유, 난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되겠구나. 다른 거 하나도 못하고 공부만 잘하는 니들이나 해라. 그래서 예전에 맞아. 김현철 교수님이 저 어디 외국에 가셨을 때 그 우리 진우 형님이 한번 플러스 진행해 주실 때 그때 네. 뭐 공부하기대? 네. 그 대학에서 공부하는 뭐 이유 뭐 그거를 뭐 대학은 맞아요. 연구하는 곳이고 강의는 중요하지 않고 그다음에 동문 네트워크가 더 중요하고 뭐 이런 얘기 네. 했다고 했었잖아요. 뭐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지는 제가 이해는 해요. 예를 들어서 경제학과 같은 경우 그리고 그 김현철 교수님이 그 아이들 훈육하신 교육시킨 그 뭐죠? 그 코넬대나 홍콩 가게 되는 아주 탑티어의 학교로서 학자를 양성해야 되는 곳이니까 더더욱 학자의 후보군들을 선별하는 게 훌륭한 중요할 수 교수님들이 있죠. 많이 모여 있죠. 네. 유명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MBA를 선택한다. 근데 MBA는 무슨 엄청난 노벨상 받는 체계적인 학문을 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데는 목적 자체가 처음부터 교수가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한 요소이긴 하나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 네. 비즈니스 할 때 네트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내가 와서 나와 비슷한 커리어를 비슷하게 걸어갈 친구들을 전 세계적으로 내가 확보해 놓는다, 알아놓는다, 각 분야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뭐 의대가 뭐 계속 학문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좋은 그냥 수업 들어서 그건 이제 수업을 좋게 잘 들어야죠. 그래서 아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아 그럼 내가 나중에 개업했을 때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이런 거는 이제 학문이 아니니까. 그래서 근데 그 부분에 학과의 이제 중심을 말씀을 해주신 건데 결론은 그러다 보니 내가 진짜 학자가 될 거 아니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네트워크가 더 중요한 거죠. 의대나 뭐 이런 몇 가지 교재식으로 잘 하는 걸 배우는 그런 학과 말고는 뭐 미용도 가능하겠죠. 그것도 잘 배우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게 아니고는 웬만한 건 수업이 아니라 그 중거 집단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친구가 의외로 중요하지. 네. 중거 중요하죠. 주위변에서 뭘 하느냐를 자꾸 보는 게 영향을 받으니까. 그 아는 동생 중에 중학교 선생님 하던 뭐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뭐 여기저기 근무를 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말이 처음에 근무했던 A라는 학교가 있었고 또 B라는 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A라는 학교에서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중학생들 그러니까 짐승만도 못한 아이들. 이거는 이게 인간이 짐승이 인간이 되는 이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짐승보다 아니. 늘 그냥 모든 걸 체념하고 그렇게 사는데 B라는 학교에 옮기고 나서는 이 친구 너무 깜짝 놀랐다고. 거기는 이제 잘 사는 그 집안의 자제들만 모여가지고 다니는 학교인 거예요. 근데 거길 갔더니 아이들의 예의 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게 분위기가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는 아이가 자체가 눈에 안 보이더라. 그냥 복도에서 두 손 모으고 이렇게 걸어 다니고 대신 부모들이 이상했던 건 아닐까요 혹시? 그런 사람도 못 봤대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 학교 막 다녔잖아요. 이 학교 저 학교. 물론 학교마다 다 다르긴 한데 되게 깜짝 놀란 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 학교는 학교는 좀 낡았어 건물은. 근데 안에 들어가니까 일단 그 음식 조리하는 룸이 있어요. 누가요? 학교에. 아니 누가 음식을 조리해요? 아니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음식을 조리해서 자기 먹는? 조리가 아니고 수업에 쿠킹을 해볼 쿠킹 수 클래스가 있는 있다. 쿠킹 클래스를 아예 진짜 중요하지 쿠킹. 쿠킹을 학교에 만들었고 쿠킹 클래스 옆에 네. 목공예를 할 수 있는 룸이 있어. 그래서 나무를 막 갖다 놔. 그래서 목공예 그 옆에 진흙을 이렇게 구워가지고 도자기로 굽는 기계. 혹시 거기 골프 칠 수 있는 곳 그런 건 없는데 내 그거 보고 그리고 막 좀 올라가니까 그 무슨 음악 그냥 보통 밴드 같은 건 있는데 그 녹음을 할 수 있는 녹음실 같은 것도 있고. 와, 내가 그거 보고 진짜 대박이다 정말.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해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있다는 게 너무 부럽긴 하더라고 정말. 제가 만약에 그런 학교에 다녔으면 재밌었을 것 같아. 훨씬. 인생을 지금처럼 살지는 않았을 거다. 인생을 지금처럼 솔직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 할 수 있는 게 지금 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책이나 보고 뭐 그런 거지 뭘 할 줄. 책이나 보고 그냥 사장이나 하고 그러고 있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지. 맨날 공부하는 게 일이지 뭐 그것만 하잖아. 솔직히 다른 거 하셨을까요? 재밌는 인생은 그 아니잖아요. 쿠킹 클래스가 있다고 한들 뭐 목공 이런 게 있다고 아니 지금 한들 주말에 쿠킹 클래스 갈 수 있잖아요. 그러게요. 목공 할 수 있잖아요. 바나나 만드시는 분이 쿠킹 클래스 할 일은 없고. 지금 할 수 있는데 안 하고서는 그냥 재미없다 그러는 건 그냥 근데 있는 게 확실히 좋기는 할 텐데 안 기자님을 봤을 때 그래도 다른 걸 안 하셨을 것 같은데. 만들어줘도 안 왔어요. 그래도 그때 만들어줘도 그냥 안 하긴 그 도서관 할 가가지고 했을 책 것 보셨을 같긴 것 같은데요. 했을 것 같긴 해. 책 써봤을 옛날에 근데 그런 게 있었어. 그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네. 노숙자들 있잖아요. 노숙자들. 그러니까 노숙자들은 보통 그러니까 나는 일할 의지조차 없고 네. 약간 그냥 모르겠다 하고 그냥 길거리에 있는 뭐 어려운 형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가 많냐면 그냥 자포자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 동안에는 기술 교육 같은 걸 시켜주는 재활 프로그램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밥도 주고 막 하면서
일자리도 찾아주고. 기술을 가르쳐 줄 테니 네가 일자리를 찾아. 네. 그래서 자력으로 열심히 살아. 뭐 이런 걸 하다가 그 되게 실패를 많이 했어요. 그 프로젝트가. 왜냐하면 의지가 없으니까 내가 사실 하려면 뭐든지 할 수 있었겠지.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그런데 그거 하기 싫고 그냥 이 수준에 만족해. 난 모르겠어. 네. 나는 길에서 그냥 대충 이렇게 잘래. 그냥 망가질래. 약간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냐면 그 사람들 불러다가 철학, 뭐 문학 이런 걸 가르쳐 준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노숙자들한테. 그러니까 오. 노숙자들한테 철학과 문화 가르친다는 게 되게 황당한 일이잖아. 그렇지. 매우 부르조아적인 교육을 시킨 거잖아요. 이게 이분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이게 이분들한테 대체 무슨 도움이 될 거냐. 그건 진짜 상상해봐도 도움이 될 게 거의 없어 하나도 보이는데. 없을 것 같은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했는데 실제로 그거에서 되게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왜냐하면 되게 골 때리는데 철학과 문학을 가르쳤더니 네. 철학, 문학, 역사 가르쳤더니. 이런 가르쳤더니 인문학을 가르쳤더니 그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있냐면 자기에 대한 사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자존감, 자만심. 그렇지. 그래서 알게 모르게 모르는 약간 그게 지적 허영심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뭔가 책을 읽고 싶고 내가 나를 잘 대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자기애가 생기는구나. 그렇지. 그래서 성공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제가 그것도 책으로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맞아. 완전 신기하더라고 그것도. 그걸 읽으셔서 도움이 되신 건 어떤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책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되게 쓸데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야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지. 더 살기 어려워져 책 때문에.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읽는다는 게 사람을 살아가게 만드는 뭔가를 만든단 말이야. 그게 되게 신기했어. 진짜로. 되게 성공적인 프로젝트. 그 책이 나중에 다큐멘터리로도 찍혀 있어요. 그래서 전 그 다큐멘터리도 봤는데 실제로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뭐 폐지 줍고 그런 일을 해. 되게 사소한 일을 해요. 어쨌든 일을 시작했네요. 어쨌든 일을 시작하고 집에 와서 소설을 읽더라고. 너무 신기하게도. 인생이 더 피곤해졌는데. 그렇게 책이 위험한 건데. 소설을 읽더라고. 근데 자기는 이게 너무 좋다는. 이걸 읽기 위해서 낮에 일을 하고 그게 뭘까 신기하더라고. 세상 별로 쓸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들은 인문학 교육을 시켰더니 어떻게 그걸 또 시켜볼 생각을 했을까? 그게 일종의 가설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삶이라는 건 그냥 나에게 주어진 수명 동안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과 내가 살아가는 사회와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다가 세상을 떠나는 거. 그냥 그거라는 게 제가 발견한 인생이라는 거에 가장 적합한 데피니션이에요. 그거야 결국 사람은 그냥 그러다 가는 거니까 그런 건데 난 그래서 그동안 그거에 대해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게 독서 말고 뭐가 있냐.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지라고 생각해서 독서에 탐닉을 하다가 어느 날 내가 뭐 하는 짓인가. 그렇지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이걸 하느라고 내 주변에 펼쳐진 들판과 산에 대해서 좀 더 느끼지 못했구나. 그건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럼 나는 산에 오르는 사람들을 사실은 경멸할 때도 있었어. 저거는 승냥이와 오랑우탄도 잘하는데. 그냥 자기가 안 하면 다 이렇게. 자기 중심적. 매우 자기 세상이 중요한 게 아니야. 호레비 바람꽃은 그냥 책으로 봐도 되고. 그렇지. 겨우 호래비 바람꽃인 거 확인하러 지금 하루를 버린 거야. 야. 근데 그게 인생이지 뭐야. 호래비 바람꽃을 만나서 호래비 바람꽃 이야기를 하고 바람 쐬고 돌아오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뭔가 자기 좋은 거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각자 인생 즐기다 가는 거라니까요. 그렇다니까. 봄에는 꽃 보러 다니고 여름에 물놀이 가고 가을엔 단풍 보고 겨울엔 스키 타고 그냥 그러다 가는 겁니다. 봄에는 꽃에 관한 책을 읽고 여름에는 바다에 관한 책을 읽고 그러는 거야. 진짜 우주의 먼지조차도 안 되는 입장으로 보면 진짜 뭘 하든 상관없지 않아요? 근데 우주의 먼지라는 표현을 자주 진부하게 등장을 시키는데 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할 때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주의 먼지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굉장히 산다라는 사실 게. 우주적인 입장에서 봤을 땐 되게 이건 우주적인 하찮은 입장에서 봐서 그런 존재잖아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와 이렇게 뭔가 아둥바둥이라든가 아니면 진짜 이거에 목숨 걸고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근데 뭐 말들 의미 지금 없어. 그렇게 그러니까 해놓고 돌아가서 또 책 읽고 그러니까 또 아둥바둥 살 거잖아요.